40대가 넘고 5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내 인생에서 뜨거운 밤은 끝났다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폐경기가 찾아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여자로서의 삶을 스스로 마감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을 연구하고 여성의 성심리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년의 성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시작점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단순히 체력과 마찰, 그리고 속도에 의존하는 스포츠와 같았다면 중년의 사랑은 깊은 맛을 우려내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오히려 호르몬의 변화와 뇌의 성숙 과정을 거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전신을 뒤흔드는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신경생리학에 근거하여 중년 여성을 미치게 만드는 남자의 진짜 기술, 그리고 여성이 스스로의 몸을 재발견하는 비밀스러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당장 침실의 공기가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하나가 앞으로의 인생 이막을 화려하게 바꿀 열쇠가 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많은 50대 여성 환자분들의 표정에는 공통적으로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 마른 우물 같아요. 남편이 손을 대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오히려 귀찮고 아프기만 해요. 제가 고장 난 걸까요?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우물은 마른 것이 아니라 물을 길어 올리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받고 나서 몇 달 뒤에 완전히 다른 얼굴로 찾아오신 56살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제 몸이 불감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서두르지 않고 제 눈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기다려 주었을 때 제 아랫배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건 제 인생 5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전율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중년 여성의 성감은 피부 표면의 말초, 신경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뇌의 가장 깊은 곳, 변형계와 전두엽이 동시에 자극받아야 비로소 몸이 열리는 구조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자들의 특징인 빠르고 강한 돌진은 오히려 중년 여성의 신경을 긴장시키고 방어 기제를 작동하게 만듭니다.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성의 뇌는 뻔한 자극에는 더 이상 도파민을 분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쳐버린 중년 여성의 몸과 마음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멈춤의 미학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리고 심지어 여성분들 스스로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강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 쾌감을 반감시키는 행동입니다. 우리 뇌의 보상회로는 보상이 주어지는 순간보다 보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가장 많은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이것을 기대 심리에 의한 쾌락 증폭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다가 혹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입하려다가 갑자기 동작을 딱 멈추고 여자의 눈을 깊이 응시하는 그 순간 여성의 뇌에서는 엄청난 화학적 폭발이 일어납니다. 왜 안 들어오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나를 원하고 있는 건가? 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의 긴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일종의 즐거운 고문과도 같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의 몸은 안달이 나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을 간절히 원하듯이 남자의 손길과 진입을 애원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한 데이터에 따르면 성적 흥분 단계에서 의도적인 멈춤을 경험한 여성 그룹은
그렇지 않고 일사천리로 관계를 맺은 그룹에 비해 오르가슴의 강도가 무려 3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멈춤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과정이며 댐을 막아 수위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물이 가득 차올랐을 때 수문을 열어야 거대한 물살이 터져 나오듯 욕망이 목 끝까지 차오르게 만든 뒤에 움직여야 진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멈춤의 기술을 사용할 때 남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유와 자신감입니다. 조급한 남자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불안감이나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 남자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중년의 여성이 진짜 매력을 느끼는 남자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눈앞에 먹잇감을 두고도 서두르지 않고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로움에서 여성은 수컷으로서의 강한 지배력과 동시에 나를 소중히 다루고 있다는 안정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52살의 여성분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오려다 말고 멈춰서 제 표정을 살피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 몸 구석구석을 눈으로 핥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빨리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발 안아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때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중년 남녀가 나눌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랑의 기술입니다. 젊음의 패기만으로는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연륜과 심리전이 녹아있는 것이죠. 여자가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것, 여자가 애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중년의 성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지만 멈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멈춘 뒤에 다시 움직일 때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여자의 뇌를 뒤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조로운 리듬은 감각의 무덤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순식간에 적응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기도 계속 맡으면 코가 마비되어 냄새를 못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침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속도, 똑같은 강도로 계속되는 왕복 운동은 불과 몇 분 만에 여성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지루함이라는 늪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리듬의 변주입니다. 마치 노련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강약과 완급을 자유자재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호흡을 읽고 반응하는 공감 능력의 문제입니다. 빠르게 몰아치다가도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느려지고 깊숙이 들어왔다가도 야속할 만큼 얕게 빠져나가는 그 변화무쌍한 움직임 속에서 여성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뇌가 다음 자극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도파민을 끊임없이 샘솟게 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만났던 55세의 여성 환자분은 그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은 마치 제 몸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았어요. 밀고 들어오는 박자가 계속 바뀌니까 제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강하게 올 줄 알고 몸에 힘을 주면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제 좀 쉬려나 싶으면 갑자기 거칠게 몰아붙이는데 그 예측 불가능함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롤러코스터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평탄한 길만 달리는 기차는 지루해서 잠이 오지만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에서는 누구도 잠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리듬의 변주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남자의 관찰력이 필수적입니다. 내 기분에 취해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지, 허리가 들썩이는지, 손끝이 내 등을 파고드는지를 예민하게 감지해야 합니다. 여자가 강렬한 반응을 보일 때 오히려 속도를 늦추거나 부드럽게 전환하는 여유를 보인다면 그녀는 애가 타서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를 리드하는 남자의 진짜 힘입니다. 리듬의 기술을 익혔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절정 직전의 멈춤 의학적 용어로는 감각 집중 훈련 혹은 에징이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오르가슴이라는 산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경직되며 터질 듯한 순간이 왔을 때 과감하게 모든 동작을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범합니다. 여자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회를 놓칠세라 더 빨리 더 강하게 밀어붙여 끝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폭발력을 극대화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을 때 바로 놓는 것보다 그 긴장된 상태를 잠시 유지했다가 놓았을 때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는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르가슴 직전에 자극이 멈추면 여성의 신경계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뇌는 왜 갑자기 멈췄지 하고 당황하며 온몸의 감각 신경을 성기 주변으로 집중시킵니다. 이때 느끼는 감각은 단순한 쾌감을 넘어선 일종의 간절함과 갈망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54살의 여성분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가 이제 막 터질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르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제발 멈추지 말라고, 계속해 달라고 거의 울면서 애원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제 눈을 보면서 빙그레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그 야속함과 간절함이 뒤섞여서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환자분의 고백처럼 절정 직전의 멈춤은 여성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응축시키는 과정입니다. 댐의 수문을 닫아 물을 가득 채운 뒤 한 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자가 아무리 애원하고 몸부림쳐도 남자가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애원을 즐기십시오. 그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는 남자의 모습에서 여성은 압도적인 남성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미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으로도 충분히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남자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여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상대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듯한 황홀경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중년 여성의 몸 전체를 아우르는 공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감대라고 하면 가슴이나 성기 같은 1차적인 부위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호르몬이 변화하면 여성의 성감 지도도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직접적이고 강한 자극을 선호했다면 중년 이후에는 더 은밀하고 섬세한 부위들이 새로운 쾌락의 통로가 됩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3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귀와 목덜미, 그리고 아랫배입니다. 이 부위들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경들이 밀집해 있으면서도 정서적인 안정감과 성적 흥분을 동시에 일으키는 마법의 스위치들입니다. 먼저 귀를 공략해 보십시오. 57살의 한 여성분은 남편이 귓가에 다가와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낮은 목소리는 청각적인 자극을 넘어 전신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만들어냅니다. 귓바퀴를 혀끝으로 살짝 핥거나 귓불을 지그시 깨무는 행위는 성기에 직접 손을 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해서 이곳이 자극받으면 마치 술에 취한 듯 몽롱하고 어지러운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목덜미입니다. 여성의 목덜미는 아주 얇은 피부로 덮여 있어 혈관과 신경이 표면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드러난 하얀 목덜미에 입술을 대거나 코를 묶고 냄새를 맡는 행위는 여성에게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정복당하고 있다는 이중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으며 열이 오르내리는 중년 여성들에게 목 뒤를 차갑게
혹은 따뜻하게 자극하는 것은 천 변화와 맞물려 묘한 흥분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곳이 바로 아랫배, 즉 배꼽에서 치골 사이의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가슴에서 바로 성기로 직행하는 급행열차를 탑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의 진짜 성감대는 그 중간역인 아랫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자궁과 난소 그리고 방광이 위치한 곳으로 여성성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9살의 환자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 남자는 절대로 바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따뜻한 손바닥으로 제 아랫배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쓰다듬었죠. 그 온기가 뱃속 깊은 곳으로 스며드니까 차갑게 식어있던 제 자궁이 다시 뛰는 것 같았어요. 아직 닿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래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랫배 자극은 단순한 애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닫혀있던 여성의 몸을 여는 노크와도 같습니다. 중년이 되면 복부순환이 느려져 아랫배가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자의 따뜻한 손길은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성적 반응을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손끝으로 살살 간지럽히거나 입술로 배꼽 주변을 맴도는 자극은 간접적이지만 그 어떤 직접적인 자극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처럼 귀와 목덜미 아랫배를 공략하는 것은 여자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세련된 방법입니다. 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려는 욕심을 버리고 이 주변부들을 충분히 탐색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여자는 자신의 몸 구석구석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풀고 모든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성의 몸이 악기라면 중년의 몸은 오랫동안 연주되지 않아 조율이 필요한 명기입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줄을 감고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러보아야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기 위해 세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색을 가지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체적 자극 기술보다 더 상위 개념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아무리 현란한 손놀림이나 테크닉도 그저 기계적인 마찰에 불과합니다. 여자의 몸이 아닌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결정적인 한방, 바로 감정의 교감과 언어의 마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잠자리에서 침묵을 지키거나 의미 없는 소리만 내뱉습니다. 그러나 중년 여성의 뇌를 춤추게 하는 것은 귓가에 속삭이는 달콤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근원적인 욕구를 채워줄 때 섹스는 쾌락을 넘어 치유가 됩니다. 다음 3부에서는 여자를 울리고 웃게 만드는 침실의 언어와 감정 교류의 기술,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 여자를 완전히 자신의 포로로 만드는 사후처리의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침실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단순히 살과 살이 부딪히는 마찰열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감성이 깊어지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아는 중년의 여성에게 기계적인 테크닉은 오히려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그녀들을 진짜로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최음제는 바로 눈빛과 언어를 통한 감정의 교감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잠자리에서 쑥스럽다는 이유로 눈을 감거나 천장만 바라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행위 자체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파트너의 얼굴을 볼 여유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침실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제가 만났던 55살의 여성 환자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남성분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달랐어요. 격렬하게 움직이는 대신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 동안 제 눈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사랑스럽다고 속삭이는데 그 순간 저는 댐이 무너지듯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단순히 남편의 선격을 해소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감동이 밀려오자 닫혀있던 몸이 거짓말처럼 활짝 열리고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깊고
묵직한 오르가슴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서로의 눈을 2분 이상 응시할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애착을 형성하는 호르몬으로 이 수치가 높아지면 불안과 경계심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즉, 여자가 남자를 온전히 믿고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게 만드는 생물학적 열쇠가 바로 눈 맞춤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를 가질 때 부끄럽더라도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당신의 열망을 담아 보내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당신을 원한다는 그 강렬한 눈빛 하나가 여자를 미치게 만듭니다. 눈빛 교환과 더불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 바로 언어적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은 표현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사랑한다, 예쁘다, 고맙다 같은 말들을 간지럽다고 생각하거나 굳이 말 안 해도 알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자는 청각에 예민한 동물입니다. 귀로 들어오는 달콤한 말은 뇌의 쾌락 중추를 직접적으로 타격합니다. 60살의 한 여성분은 남편이 귓가에 속삭인 한마디 때문에 제2의 신혼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늙어가는 내 몸이 부끄러워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당신은 주름진 모습조차 너무 아름다워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20대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이 새도록 서로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외모와 매력에 대해 자신감을 잃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너무 늙지는 않았나, 살이 찌지는 않았나 하는 걱정들이 무의식 중에 성적 몰입을 방해합니다. 이때 남자의 진심 어린 칭찬과 사랑 고백은 그 불안을 단번에 잠재우는 강력한 진통제이자 최음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의 피부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신음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소리는 침묵을 깨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어우러질 때 침실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 제발 입을 다물고 의무 방어전을 치르듯 하지 마십시오. 침실은 무건수행을 하는 곳이 아니라 가장 솔직하고 뜨거운 대화가 오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의 활용점정을 찍을 결정적인 단계가 남았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가장 소홀히 하기 쉽지만 사실 여성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순간, 바로 사후 처리, 즉 애프터 케어입니다. 남자의 성 반응, 곡선은 사정과 동시에 급격히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여성의 성 반응 곡선은 서서히 내려옵니다. 이 생물학적 시차 때문에 많은 비극이 발생합니다. 남자는 일이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코를 골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가버리지만 여자는 여전히 흥분의 여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홀로 남겨진 여성은 급격한 허무함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뜨겁게 안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남처럼 차가워질 때 여성은 자신이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당했다는 비참한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기억이 반복되면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56살의 여성분은 남편과의 잠자리가 끔찍하게 싫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화장실로 가서 씻어요. 침대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서 천장을 보고 있으면 내가 창녀가 된 것 같아서 눈물이 나요. 그런 기분을 느끼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이분의 고백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후에 온기가 없는 섹스는 여성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자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남자는 영원히 그녀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58살의 또 다른 환자분은 남편 자랑을 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 남편은 항상 끝나고 나면 저를 꼭 안아줘요. 땀에 젖은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수고했어. 사랑해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섹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처럼 여성에게 섹스의 끝은 사정이 아니라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드는 그 순간입니다. 사후에 나누는 포옹과 대화는 관계 중에 분비된 옥시토신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두 사람의 정서적 유대감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따뜻한 기억이 뇌에 각인되면 여성은 다음번 관계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 남성분들 사정이 끝났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아내를 안고 천을 나누십시오.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거나 팔베개를 해주고 가벼운 입맞춤을 나누는 그 사소한 행동들이 아내에게는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이 밥을 짓는 아내의 손길을 춤추게 하고 당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을 존경으로 가득 차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중년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기술은 침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아내를 대하는 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 깊은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 침실에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낮에 아내를 한녀 취급하고 밤에만 여왕 대접을 받으려는 것은 도둑놈 신보입니다. 낮에 사랑받는 아내가 밤에 요부가 된다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멈춤과 기다림, 리듬의 변주, 은밀한 부위의 자극, 그리고 감정의 교감과 사후 처리까지 중년의 성을 완성하는 5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상대를 향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내 쾌락보다 상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기술을 만나면 예술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막상 실천하려니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혹은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시도조차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몸이 보내는 노화의 신호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부에서는 중년의 성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장애물들, 갱년기 증상과 질건조증 발기 부정 같은 신체적 문제들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식지 않는 사랑을 나누는 노부부들의 비결을 통해 우리 인생의 성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잘 익은 과일이 더 달콤하고 향기롭듯이 여러분의 사랑도 이제 비로소 제맛을 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 찬란한 노년의 성을 향한 지도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마음과 감정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루었지만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거대한 장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몸의 노화입니다.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중년 이후의 성생활은 필연적으로 신체적인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성에게는 폐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고 남성에게는 발기력 저하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이 이 시기에 좌절하고 성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선생님, 질이 너무 건조해서 찢어질 것 같아요. 남편이 들어오려고 하면 겁부터 나요. 이런 호소는 엄살이 아닙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질 점막은 얇아지고 애액 분비는 줄어들어 사막처럼 메마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위축성 지렴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에서의 관계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관리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입니다. 얼굴이 건조하면 좋은 로션을 바르고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듯이 성기능도 보조적인 수단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현역처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윤활제의 생활화입니다. 아직도 윤활제를 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품입니다. 식물성 성분의 수용성 윤활제를 침대 머리맡에 두고 관계 전 충분히 발라주십시오.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촉촉한 감촉이 두 사람의 성감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윤활제는 단순한 기름칠이 아니라
사랑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마법의 젤입니다. 아내를 위해 남편이 직접 발라주며 마사지한다면 그 자체로도 훌륭한 전이가 됩니다. 만약 건조증이 심하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먹는 호르몬 약이 부담스럽다면 국소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질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질 내부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 걱정 없이 얇아진 질벽을 다시 도톰하고 촉촉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0% 이상이 이 간단한 처방만으로도 성교통에서 해방되어 다시 신혼 때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다. 남성분들의 고민인 발기부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예전만큼 강직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남자로서의 사형 선고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비뇨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안경을 쓰고 세상을 선명하게 보듯이 약의 도움을 받아 사랑을 선명하게 나누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이 강철 같은 발기력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중년의 성은 부드러움으로 감싸 안는 것입니다. 발기가 조금 약하면 어떻습니까? 손과 입 그리고 도구를 이용해 아내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년 여성들은 너무 딱딱하고 아픈 것보다 부드러운 삽입감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꼭 삽입해서 사정해야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몸을 만지고 천을 나누며 친밀감을 확인하는 그 모든 과정이 섹스입니다.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때 노화는 장애물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7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벌거벗고 한 이불 속에서 끌어안고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삽입 관계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자주는 못하지만 서로의 살 냄새를 맡고 쭈글쭈글해진 손을 잡고 엉덩이를 토닥여주는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불타오르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늙고 보니 이렇게 은은하게 데워주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내가 가장 귀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년 이후 성생활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풋사과는 싱그럽지만 시고 떫은 맛이 납니다. 하지만 늦가을의 홍시는 겉모습은 주름지고 말랑거려도 그 속에는 꿀처럼 달콤하고 진한 맛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이제 홍시처럼 무르익어 갈 때입니다. 겉모습의 변화에 슬퍼하지 말고 그 안에 차오르는 깊은 맛을 즐기십시오. 우리의 몸은 쓰면 쓸수록 기능이 유지되는 용불용설의 법칙을 따릅니다. 귀찮다고 아프다고 피하기만 하면 퇴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또 왜는 그 기능을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자극을 주고 사랑을 나누면 우리 뇌와 몸은 죽을 때까지 성적 반응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시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거창한 이벤트나 테크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텔레비전을 볼 때 손을 잡고 있는 것, 잠들기 전 가벼운 뽀뽀를 하는 것. 이 사소한 스킨십들이 모여 뇌의 성적 회로를 녹슬지 않게 기름칠해 줍니다. 제가 오늘 긴 시간을 할애하여 말씀드린 5가지의 기술, 멈춤과 기다림 리듬의 변주와 절정의 통제, 은밀한 부위의 섬세한 자극, 감정의 교감과 사후의 온기, 그리고 노화를 대하는 현명한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지극한 정성입니다. 기술은 정성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비어 있다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술이 조금 서툴러도 그 안에 상대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진심이 꽉 차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년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현란한 손놀림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그 따뜻한 정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발걸음을 떼는 실천뿐입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해주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내게 최고의 여자라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를 탐구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아내를 품에 안는 그 순간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인생의 황홍이가 아니라 황금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몸이 허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깊게 교감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중년에 건강하고 행복한 성을 위한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